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론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 2024년도 69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에 대한 해설을 다룰 겁니다. 이제 올해 시험부터는 시험 회차가 6회에서 4회로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막 시험 유형이 또 바뀌냐, 난이도가 높아지냐, 약간 이런 걱정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뭐 아직 한 번 시험 나온 거 가지고 단정짓기 어렵지만, 일단 확실히 올해 시험 첫 회차에서는 예전 시험 회차들에서 보였던 뭔가 경향이 휙 변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보이지 않았어가지고, 일단 그런 우려감은 안 느껴도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 평가는 일단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일단 기출 유형 자체가 크게 뭔가 새롭다고 느낄 만한 유형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 유형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높다 평가한 이유가, 좀 난이도, 그러니까 원래 쉬움 주려다가 보통까지 준 이유가, 속어법을 반드시 써야 풀 수 있는 조금 까다로운 정답 선지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게 고대 파트에서 유독 많이 나와가지고 아직 시험 문제 별로 지나지 않았는데 초반에 당황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신 수험생분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은 일부 키워드만 보고서 좀 낚이기 좋은 그런 키워드 몇 개 있었는데, 솔직히 이런 경향은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그다지 이 회차니까 갑자기 난이도 확 높였다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잘 염두하셔가지고 이번 회차를 보고서 앞으로 70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69회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 방향이 이렇고, 제 한국사 관련된 어플인 하얀국사, 지금 어플 다들 잘 사용해주고 있으니까 아직 다운로드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사용하셔가지고 시험 공부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 시대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는데, 뭐 1번 문제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뭐 이 시대 유적지인 동삼동 패총 유적 외에도 뭐 이 시대 토기인 빗살무늬 토기, 생활상 관련된 농경과 목축 생활이 시작된 이 시기는 신석기 시대예요. 사실상 토기, 뭐 농경, 목축 시작되었다, 싹 다 신석기입니다. 1번,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한 거 청동기 시대고요.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했던 거 구석기 시대입니다. 3번, 가라바키와 뼈바늘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 시대부터는 의류를 직접 제작하는 그런 생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추조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입니다. 지배자의 무덤. 5번, 주먹도끼, 찌개 등의 뗀석기를 처음 제작했던 거는 구석기 시대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번, 밑줄근 이 왕의 업적 옳은 것. 자, 이 문제 생각보다 틀리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키워드가 절대 낯선 키워드가 아니거든요. 실제 이거 정답 키워드 오답 선지로 진짜 많이 나온 키워드인데, 2번부터 갑자기 비서를 꺼내와가지고 에? 예? 저 뭐 고도선이나 그 뭐 부여 옥저 고구려 이런 거 어디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약간 틀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포인트는 김정희가 금석 과한록을 통해가지고 이 왕이 건립한 순수비임을 고정했다. 자, 금석 과한록 지금까지 겁나 많이 나온 키워드인데, 자, 이 금석과한록은 원래 그 무학 대사비 등을 5회 받았었던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했다는 대표적인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금성문, 그러니까 이런 비석 같은 거 연구하는 그런 책인 건데, 이 진흥왕 순수비란 키워드 뽑았다면은 왕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인물 파트 제도 안 공부하신 분들 이런 걸 조금 2번부터 가져와가지고 분명 익숙한 건데 왜 헷갈리지?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자, 1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해제했다. 신문왕이고요. 뉴스페이퍼씨. 2번,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 상품과 실시한 거 원성왕입니다. 2차돈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유했던 거는 법흥왕이고요.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한 거는 문무왕 때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하참 거칠부역에 명하여 국사라는 역사서 편찬했던 게 진흥왕 때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사실 진흥왕 다룬다면 뭐 역사서 국사, 아니면 화랑도, 아니면 뭐 대가야 정벌, 한 이 정도 세 가지 외우시면 엔간한 키워드 다 겹칩니다. 3번,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 이제 슬슬 솔직히 사료를 여기는 진짜 낼 게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료를 낼 게 없어가지고 뭐 가상 인물을 쓰던지 유물을 활용하던지, 아니면 제가 방금 언급했었던 사료를 재탕하던지,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사료 지금까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 사료를 그대로 내면 문제가 너무 똑같으니까 일부러 두 개씩 이제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낼 게 없으니까 한 국가만 물어본 게 아니라 두 국가 물어봤는데 솔직히 이 정도 유형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먹고 들어가야 될 유형이에요. 아무튼 가의 경우에는 먼저 윽궁과 삼노란 지배자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옥저 아니면 동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힌트 더 있네요. 무천이란 제천 행사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동해를 고민했어야 됩니다. 옥저는요? 딱히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천 행사 나왔으니까 동해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제천 행사를 헷갈린다. 근데 옥저 동해 중에 있다? 그럼 얘 고르시면 돼요. 제천 행사 얘밖에 안 났어요. 한는 거 나오는 거죠 수준에선. 자 나의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5월에 뭐 씨뿌리 마치고 뭐 제사 같은 거 지낸다고 해요. 원래는 여기 5월 외에도 10월도 나오시는데 여기에 천군이라는 특수 직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국가인 사만의 경우에는 재정분리 사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왕이 제사와 정치를 다 담당하는데 이 사만의 경우에는 제사장을 따로 선출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사만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신지, 읍차, 여기 먼저 적지 말고 신지, 읍차, 소도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뭐냐면 사만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이 나가지고 소도 사고 차도 사고 이걸 항상 외워요.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천군 외에도 신이 나서 소도 사고 차도 사고 이걸 좀 외워두시면 사만은 조금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1번 기역 가 혼인풍습으로 민면의제가 있었다. 옥저죠.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리시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니은 가 음락과 경계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자 책화는 그러니까 동해는 부족과의 경계를 중시해가지고 막 부족의 범위에 침범하면 뭐 소나 말 등을 배상하는 그런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니은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디귿 나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또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신이 나서 소도 사고 사도 사고.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 3번이고요. 리을 나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던 거는 부여의 그 지방 관할 구획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걸 말한 거기 때문에 니은 디귿 정답 3번입니다.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당한 거 물었는데 자 포인트가 지금 여기에 백제 웅진기의 역사를 주제로 한다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솔직히 한능검 순에서 낼 왕이 진짜 뻔하거든요. 뭐냐면 웅진 시기에서 진짜 낼 수 있는 왕은 거의 무령왕밖에 거의 없어요. 거의 90%얘 내요 그냥. 반대로 사비 시기의 경우에는 성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자왕이 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게 무왕인데 일단 그러니까 가장 잘 나오는 왕문들부터 공략하시면 도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백가의 날을 진압했다는 키워드랑 그러니까 사실 백가의 날을 진압했다는 키워드는 한능검에서 가끔 나오는 키워드인데 일단 이런 키워드 있다는 거 그냥 알아놔 두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지방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는 그 지방 행정 정책을 실시했던 게 무령왕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22담로의 왕족 파견했다. 그냥 이 키워드 알았으면 무령왕인 거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1번 금마저의 미륵사 참고한 거는 무왕입니다. 무령왕 말고 무왕. 2번 윤충을 보내 대야성 한다시킨 거는 의자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급한 왕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 기본 틀을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금 더 내가 문제에 이렇게 쉽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평양성 공격하여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지금 하나 안 적었는데 백제 그 수도가 초기 때는 가장 잘 나오는 게 근초고왕입니다. 얘가 그분이에요. 이거까지 알아두시면 엔간한 백제왕은 그냥 거의 다 외우셨다 보시면 돼요. 4번 진화왕과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하였다. 성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은 데서 그냥 다 나와요. 백제는 거의. 그래서 정답은 사신을 보내 중국 남조의 양과 외교 관계를 강화했다. 자 중국 남조랑 교류를 하면서 문화 양식에 영향받았는데 그게 바로 무령왕릉이거든요. 왜냐면 중국 남조로부터 벽돌무덤 양식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그런 외교 관계의 증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야 이게 무슨 키워드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5번 가나사의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좀 제 자랑하면은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 문제를 예상 문제 뽑았었거든요. 완벽하게 적중했어요. 뭐냐면 이거는 그 고구려의 대외항쟁 유형의 흐름을 아시면 바로 풀 수 있는 건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흐름이 있어요. 방금 언급했던 거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은, 자, 고구려의 대외 항쟁이랬습니다. 크게 다룰 수 있는 흐름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살수 대첩이에요. 그러니까 수나라의 군대를 을지문덕 방어했었던 거.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천리장성을 축조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수나라 멸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들어섰는데, 당나라에 대한 강경파 입장을 가졌었던 연개소문의 경우에는 당나라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 성벽 쌓다가 당시 온건파의 입장이었었던 영유왕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영유왕이 먼저 선빵을 치려고 연개성을 죽이려니까 연개성이 먼저 눈치채고서 나 안 죽을 거야, 네가 죽어 하면서 얘가 먼저 정변을 더 세게 일으켜버려가지고 이때 영유왕을 시해한 다음에 보장왕을 즉위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가 대망리지가 돼가지고 완전 권력 잡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 당나라는 와, 니 나쁜 놈이네, 내가 혼내준다는 명분 하에서 침략했었는데 안시성 전투를 통해서 방어했었고요. 자, 기본적인 흐름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가나사를 보면은, 자, 방금 언급했던 거 을지문덕이 제가 언급된 게 뭐라 했어요? 사일수대첩이랬죠. 그래서 이 을지문덕 보고서 가는 사일수대첩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냥 나는 그냥 안시성 써있으니까 그냥 딱 봐도 안시성 전투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다룬 흐름 사이에서는 천리장성 축조나 연개소문 정변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모의고사에서 살수대첩, 연개소문 정변, 안시성 전투의 흐름을 묻는 문제를 했거든요. 그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낸 거 그냥 가나 다고 얘는 가나 사이여서 사실인데, 그냥 제가 가르쳐드린 흐름 알았으면 이거 그냥 쉽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제 어플에 모의고사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관구검이 환도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자, 이건 3세기 때 동천왕 때 역사 사실인데, 연도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적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전이고요. 계획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 상정한 거는 660년대 조금 이후입니다. 자, 연개소문이 정변 일으켜 권력 장악했다. 제가 방금 언급한 흐름 여기 있었죠? 정답 3번이고요.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한 거는 딱 400년이에요. 훨씬 예전이죠. 자, 미천왕이 남남구를 수출하여 영토를 확장한 거는 313년쯤이기 때문에 역시 이전이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냥 이건 사실 제가 강조한 흐름 외우시면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자,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선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도 제가 강조했던 키워드에서 그냥 그대로 대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또 조금 운빨이 있었긴 했었는데, 왠지 최근에 고구려랑 관련된 불상 문제를 진짜 낸지 오래됐어가지고 한 번쯤은 건들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냈었거든요. 딱 적중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그 내가 보는 회차 때 그 문화유산 좀 찍고 싶으면은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최근 냈던 문화선 중에서 이제 안 낸 게 뭐지? 그럼 이제 슬슬 안 나왔으니까 다시 문제를 재탕하거든요. 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사담이 길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첫 번째 고구려 승려가 만든 천불, 그러니까 다른 거 제쳐두라도 그냥 고구려 불상이다 얘만 알고도 풀 수 있는데, 영가라는 글자 새겨져 있어가지고 이 연호 뭐 장수왕 또는 안원왕의 연호구나 라고 파악되는 이 불상의 이름은 금동영가 7년면 열의 입상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선지 다 적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자, 1번은 고려시대 부석사 소조 아미타의 열의 자상입니다. 자, 고려시대 그런 불상이면서 통일신라의 불상 양식이 개성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영가칠년명 금동열의 입상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이 키워드 그대로 겹치는 정답이고요. 자, 3번과 4번 여러분들이 거의 모르는데, 3번은 통일신라의 경주 구항동 금제열의 좌상입니다. 약간 미륵사지 서탑에서도 금제살이 봉연기 발견됐잖아요. 이거는 그 경주에 있는 황곡사지 삼스탑에서 뭐 그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냥 발견된 불상이다.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깊게 설명 없어가지고. 자, 4번이 좀 시기가 애매한데, 이거는 통일신라 또는 고려 전기 때
걸로 추정되는 익산 왕궁리. 자, 글씨가 좀 이상해서. 자,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에 사리잠원군 내에 있었던 그냥 청동열의 입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리잠원 거 써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자를게요. 그러니까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내부에 사리잠원구에 있었던 청동열의 입상이에요. 얘는 뭐 길게 설명할 거 없고 아까 방금 언급했었던 얘처럼 그냥 탑 내부에 그냥 발견된 그냥 불상사리 하나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과 4번이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5번은 그나마 좀 쉬운데 5번은 발해 이불병자상이에요. 고구려의 그런 불상 양식 계승했었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얘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7번 가, 다를 이런 순대로 옳게 나눈 것. 자, 이 문제고 아까 제가 언급해서 3번처럼 약간 사료를 재탕했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삼국시 통일 과정은 제가 강조하는 흐름만 제대로 외우시면 바로 풀 수 있거든요. 뭐냐면, 자, 먼저 대야성 전투가 발생했어요. 당시에 백제 윤충 장군이 김춘추의 가족 죽여가지고 김춘추가 화가 나가지고 고구려에 가가지고 보장왕에게 군사를 요청해요. 근데 이 보장왕께서 뭐 중령 마모캔 등 땅을 안 돌려주면은 군사 안 빌려줘 해가지고 협상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김춘추가 당나라로 넘어가가지고 나당 동맹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그런 삼국시대 통일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백제가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백제 부흥 운동이 발생하는데 뭐 흑치상지, 도친, 복신, 뭐 부여풍 이런 인물 나오다가 나중에 백강 전투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는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평양성 전투 발생했었고, 그 역시 뭐 고구려 당연히 부흥 운동 했었는데 고구려 다시 강성해진다고 그건 안돼 하면서 고현무, 건모장, 안승등 활동했었거든요. 특히 신라의 도움으로 보덕국을 건립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나라가 신라까지 넘보려고 하니까 매소성, 기벌포 전투 통해가지고 싸우면서 결국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이룬 거죠. 그럼 자, 그 흐름대로 이걸 보시면, 자, 가의 경우 여기 있는 이거 보시면 돼요. 기벌포 사료 자체는 솔직히 맨날 나오던 사료 가지고 제가 깊게 설명 안 드릴 거고, 여기서 기벌포를 보고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 거의 마지막 때 흐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의 경우 아까 제가 강조했었던 흑도복, 흑티상지, 복신, 도침 이걸 보고서 백제 부흥 운동 때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시점에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 경우 건모장, 고구려 강성해진다고 그건 안돼 하면서 건모잠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순서가 나, 다, 가가 돼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통일과정 유형 거의 맨날 나오는데 이거 사료 솔직히 진짜 재탕한 건데 이 흐름 중에서도 진짜 쉬운 사료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만 외웠으면 문제 바로 이렇게 풀 수 있을 정도면 점수 그냥 퍼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점수를 먹으셔야 합격하신 겁니다. 자, 8번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었던 자, 이런 유형.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틀릴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제 키워드는 솔직히 한 제 기억상 이거 58회인가? 58회는 아니고 한 63회인가 57회쯤에 이걸 낸 적 있어요. 이 키워드 자체를 막 63회로 기억하는데, 그냥 그때 나왔던 키워드 그냥 그대로 똑같이 냈어요. 도다이사 쇼쇼인을 발견된 오수경 중 하나인 이 주변 촌락을 포함한 4개 촌락의 뭐 인구 현황, 토지 종류, 면적 등을 기록한 얘는 민정 문서예요. 뭐 다른 말로 촌락 문서라고 하는데, 얘 자체는 지금까지 기초에서 진짜 지겹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느 정도냐면은 이거는 통일신라 내 사례가 없어가지고 이거 또 끌고 왔나 싶어가지고 제가 정답을 읽어보는데 선지가 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얘는 쉬운데 정답 대마 선지들이 진짜 까다롭게 냈거든요. 볼게요.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 설치했다. 자, 이거는 조선시대 전기에 그 여진과의 그런 외교관계를 위해 가지고 설치한 그런 무역 기구예요. 조선시대 전기고요. 자, 2번 수도의 서시와 남시를 설치했다. 정답은 이건데 뭐냐면 통일신라의 효소왕 때의 역사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통일신라 제가 안 적어뒀네요. 자, 아무튼 통일신라 효소왕 때 기존의 동시 외에도 이게 좀 나라 발전하다 보니까 시장을 더 설치한 거예요. 시장을 그냥
그러니까 기존의 동시 외에도 뭐 동서남북하면서 이게 시장을 더 추가한 건데 이 키워드를 잘 몰랐다면은 동시전 알겠는데 그러니까 동시전 알아요. 동시전. 그러니까 시장 감독하는 기구엔 동시전 아는데 이 서시남시는 뭐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속을 잘 했어야 돼요. 자, 3번 주전도감에서 해동 통보를 발행했던 거는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이고요. 독전용 도매 상인인 도구가 출연한 거는 조선시대 후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사재기 하는 상인입니다. 물건 다 독점하는. 5번 감자, 고구마 등을 구황작물로 재배한 거 역시 조선시대 후기의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얘를 진짜 안 낚였어야 1번과 2번 중에서 잘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잘 대비해 두셔야 좀 고득점을 받을 때 좀 중요한 스킬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9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겠는데, 자, 이 문제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아까 문제랑 똑같은 스타일인데, 자, 볼게요. 자, 이 문제는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는 대조영. 자, 대조영 어떤 국가 지원인지 알 수 있죠. 원래는 이 국가의 옛날 이름이 진국이었거든요. 사실 원래 그렇게 표현한 거고, 여기 통해서 북국으로 표현된 뭐겠어요? 발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 흔히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 많이 쓰잖아요. 남쪽은 통일신라, 북쪽은 발해. 그래서 그거 갖다 파악해서 되고, 여기는 대조영 갖다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천문용 전투라 해가지고 이 대조영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좀 저기 만두지역 근처 이동했을 때 이 중국의 축전무의 당나라 군대랑 대치하다가 결국 어떻게 잘 방어했어가지고 발을 건국하는 그 과정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두 개 갖다가 발을 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솔직히 대종 나왔으면 무조건 발에 찍었어야 되는데 또 정답 키워드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얘 정도면 그래도 아까보다 선지가 좀 착했어요. 1번 정상회의에서 나라 중대사 결정했던 거는 백제 귀족 회의고요. 지방 여러 성에 욕살 철학은지 두었던 건 고구려의 지방관입니다. 이거까지는 그나마 나왔었고, 도병마사에서 변경 군사 문제 등 논의했었던 거는 고려입니다.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 4번 서적관리 주요 문서 작성 등을 위해 문적원을 두었다. 자, 진짜 발해가 원래 기구를 내면 크게 세 가지를 내거든요. 뭐냐면 국립교육기관인 주자감이랑 감찰 기구인 중정대를 내거든요. 근데 제가 문적원까지는 한능검 중에서 너무 어려운가 싶어서 뺐거든요. 나왔어요, 오랜만에. 처음 나왔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공중서적이라던가 아니면 외교문서 같은 거 그런 거 관리하는 기구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플러스 여러분들이 하나 더 외우게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못 외웠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선지 잘 분석했으면 푸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게,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 일상 등을 엄격히 제한했던 거는 신라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아까 문제처럼 속어법만 잘했으면 풀 수 있었었는데 그런 게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이런 문제가 어려울 수 있었던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10번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겠는데, 자, 이 문제도 키워드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볼게요. 자, 보시면 논산에 있는 개태사지 석조열에 삼돈이사 있거든요. 지금 개태사, 사실 이 개태사도 제가 예전에 제 강의라던가 모의고사 다룬 적 있었는데 이거를 만약 몰랐다면은 그냥 이것도 풀면 돼요. 후상고통이랬다. 누구겠어요? 당연히 왕건이죠. 그러니까 사실 개태사 자체는 여러분들이 논산 관련된, 그러니까 논산 지역의 역사 키워드로 좀 알아둘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두시고, 자, 왕건이 후상고통이었다. 이건 절대 모르시면 안 됩니다. 1번 관악지능을 위해 양형을 설치했던 건 예종 때의 역사도 사실. 쌍기의 권위를 받아 과거를 시행했던 거는 광종 때의 역사도 사실. 전국에 시임모 설치하고 지방관 파괴했던 건 성종 때의 역사도 사실. 전시과 제도를 처음 마련하고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했던 건 경종 때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담은 후녀 시조에 남겼던 게 왕건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약간 신하와 후대 왕에게 훈수를 오지게 줬다. 약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시면 키워드를 그래도 조금은 쉽게 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11번 다음 거수창에 들어갈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겠는데, 와, 제가 본 지역사 문제 중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최근 거 중에서는 이거 제가 보기에 이거 제대로 아신 분들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른 키워드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여러분들 알만한 키워드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이총의 난이 발생한 지역이나 동령부가 설치된 지역, 이걸 그냥 알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이총의
반란이 발생한 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경유수거든요. 이 조이총이, 그러니까 서경 지역을 담당하는 인물이었는데 거기서 정몽주의 타도를 목표로 반란이 일으켰었고, 우리가 원 간섭기 배우면 동령부 그리고 탐라총관부, 쌍성총관부를 외우는데 탐라총관부는 제주도에 있고요. 동령부는 평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지역사 키워드를 진짜 집요하게 외우신 분 아니면 아마 틀렸을 것 같긴 합니다. 키워드가 평소보다 좀 많이 어려운 게 나왔어요. 1번, 정몽주와 이방원 세력에게 피살되었던 거는 개성 지역의 역사도 사실이고요. 2번,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하였다. 자, 묘청의 경우에는 그 원래 서경천도 운동을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당시 개경파의 반대로 실패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국호를 대위, 연호를 1000개로 하는 그런 국가를 건립해가지고 이 평양 지역에서 1년 동안 반란을 일으키다가 김부식에 의해 진압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몽골의 침략으로 황룡사 구층목탑이 소시되었다. 자, 이거 신라의 문화사니까 당연히 경주 지역에 있겠죠. 4번,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직치신조 조정이 가능했던 건 청주 지역의 역사도 사실입니다. 5번, 정서가 유배 중에 정과정이라는 고려가를 지었다. 자, 이건 거의 몰랐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버려도 됩니다. 솔직히 이런 걸로까지 정답 내면 여러분들 못 풀어요. 아무튼 정서라는 인물은 쉽게 말하면 고려시대 문신이에요. 근데 얘가 동네, 그러니까 지금의 부산지역 유배돼가지고 임금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담아가지고 오이밭 아래에서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그게 정과정이에요. 오이밭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 인물 유배된 지역 말한 건데, 사실 뭐 그냥 이런 키워드 있다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1번부터 4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12번, 다음 문제 나타난 국가의 경제상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솔직히 저한테 배웠으면 거의 1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10번대에서 경제 유형이 나온다. 거의 90% 이상 고려 시대다. 자, 그러면 두 번째 6가지 키워드를 제가 찾으라고 해요. 뭐냐면 첫 번째 화폐 키워드, 권원중고, 해동통보, 활구, 그 다음에 무역 관련된 키워드, 예성강에 위치한 병난도, 그리고 시장 감독 기구인 경시서. 이 6가지 외우면 거의 90% 가까이 풀 수 있고, 가끔 고난도 문제를 내는데 전시과라 해가지고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는 키워드를 내던지, 아니면 서적점, 다정 등의 관영상점을 운영했다, 이걸 키워드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내는데 아주 가끔 이 두 가지를 정답을 낼 때가 있거든요. 바로 볼게요. 일단 이 문제 키워드는 여기 나오는 활구인 응변양, 여기는 도평 의사사, 경시서, 이런 거 다 푸는 건데 방금 제가 강조한 키워드 다 나오긴 나왔어요, 솔직히. 자,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랑 다 푸는 건데 사실 이것만 외워도 엔간에서 풀 수 있게 내긴 돼요. 그러니까 꼼수인 거예요. 자, 1번, 솔빈부의 말을 특산품으로 수출했다. 발해의 특산물입니다. 서도동 다정 등의 관영상적 운영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되면 이런 걸 낸다는 거예요. 정답 2번이고요. 청해진 중심으로 해상무역 전개했던 거는 통일신라의 역사도 사실.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활동했던 거는 조선시대 후기의 역사도 사실. 기후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교역을 재개했던 것도 조선시대 후기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3번,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도 사료를 제가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그냥 비슷한 거 가져온 것 같아요. 볼게요.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얘네 정벌하기 위해 가지고 윤관을 원수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존에는 뭐 거란이라던가 몽골이 나면 방어한 장수를 언급하는데, 정벌하기 위한 장수가 언급되는 건 솔직히 오히려 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관이 나왔기 때문에 별무만을 끌고 와서 정벌했던 외세인 여진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윤관 보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풀었으면 됩니다. 1번, 관군을 설치하여 창설하여 침입에 대비했던 거는 거란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거는 그 고려 3대 정종 때 그냥 특수부대 만든 겁니다. 2번, 박이를 파견하여 근거지 토벌했던 거는 왜굿랑 관련된 고려의 대응이고, 강화도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했었던 건 몽골에 대한 고려 대응입니다. 4번, 선물 받은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어 죽인 거, 말 그대로 만부교 사건에 관련된 것도 거란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거란과의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정답은 동북구성을 설치하고 경계를 알리는 척경이도를 세웠던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여진의 경우에 별무반을 예종 때 끌고 가가지고 동북구성 수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수종 때, 이거 만들어진 때는 예종 때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거 왕문제 낚시로 낼 수 있는데 그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14번. 다음 자료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볼게요. 이건 솔직히 낼만한 게 없어가지고 가져온 것 같긴 한데, 이 사료가 드디어 나왔네요. 보시면 위에는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삼이와 초점을 거점으로 한 효심이다. 자, 위의 사료는 김삼이 효심의 난이에요. 신라 부흥을 내세운 이음인 때 그런 무신정권식의 반란이고, 와, 이 사료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효 사람이 이연년이 백적 도원수 자칭하면서 여러 주군을 공략하여 노략자였다. 그러니까 이 이연년 형제 난의 경우에는 제가 이걸 왜 주목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신여권식의 반란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만적의 난, 뭐 망이망소의 난, 김삼의 효심의 난, 뭐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겁나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최후 때 그런 반란이 안 나오다가 드디어 기초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그러니까 뭐 정중부 정권 때 망이망소의 난, 최충원 때 만적의 난, 그리고 최후 때 이연년 형제 난 반란 순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걸 갖다 이제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아무튼 간에 이 두 반란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노비항권법이 실시된 목적. 자, 이건 고려 광종 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을 해방시켜준 정책이기 때문에 얘랑 관련이 없고요. 2번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과정을 살펴본다. 자, 이건 조선 철종 때 임술농민 봉기를 계기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기구입니다. 관련 없고요. 사신관 제도가 시행된 사례. 자, 이건 그냥 왕건 때 시행한 지방관을 임명하는 제도인데 대표적으로는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 임명했었죠. 관련 없고요. 4번 직강소에서 추진한 개혁의 내용. 자, 이건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설치한 자치기구입니다. 정답은 그래가지고 무신집권기 하층민의 반란이 발생한 배경.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공통적으로 아까 제가 계속 언급했지만 무신정권 시기의 반란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1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겠는데, 자, 뭔가 이번 파트는 고려시대는 진짜 되게 무난무난하게 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사료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면 진짜 되게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 문제에서는 낼 수 있는 키워드가 제가 보기에는 이 반란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알 리가 없어요.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을 드리면은 이 문제는 조일신이라는 인물이 이 문제 제시된 시점의 왕이었던 공민왕이 즉위한 직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권문세족들, 그러니까 권문세족 등을 좀 죽이던지, 그러니까 당시 신하들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얘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죽이려는 대상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주목해서 되는 게 얘예요. 얘.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미주쳤는데 솔직히 나머지 그냥 싹 다 볼 필요 솔직히 1도 없고요. 얘만 보면 돼요. 얘 기철이. 왜냐면 지금 이 기철이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권문세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일신의 난 관련해서 사료를 가져온 건데 당연히 이거 알 필요도 없고 이거 알 사람 더 없습니다. 이거 고려시대 전공도 아니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답 맞추기에 필요한 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철이가 살아있어요. 원간섭기예요. 기철이가 미국 가버렸어요. 고민왕 때예요. 제가 좀 이상한 소리 했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기철이는 대표 권문세족으로서 그게 살아있냐 아니면 뭐 공민왕 수총되냐 그거 다 시기를 되게 많이 나누는데 솔직히 이 문제에서는 지금 그것까지 파악할 정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려운 사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원 간섭기인지 공민왕 때인지 몰랐더라도 최소한 원 간섭기 시기 이후구나 그냥 그것만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내긴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 이후는 확실하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걸 갖다 눈치채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지만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게 약간 제가 이런 문제에서 말한 거예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못 보다도 이런 핵심적인 것 하나를 결정적으로 잘 캐치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그래서 사실 답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걸 몰랐다면은 했을 만한 문제긴 했습니다. 자, 16번 밑줄근 국가의 문화선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면 몽골의 침략을 받던 시기래요. 뭐 몽골과 항쟁했던 거 누구예요? 고려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그냥 몽골 침략 받은 거니까 아 그냥 고려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서는 어차피 그냥 새로운 거 하나 가져오려고 꺼내온 느낌인데 이런 짜잘한 옆에 있는 힌트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1번. 1번의 경우에는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능산이 고분고 수도였고 뭐 불교와 도교의 양식이 융합되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의 경우에는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불상인 논산관촉사, 아이고, 자, 논산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이상입니다. 고려 전기 대표적 불상으로서 당시에는 불상을 되게 대형으로 그렸다. 그런 특징에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되는 겁니다. 3번. 3번의 경우에는 얘는 좀 거의 모를만한데 뭐냐면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예요. 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향로예요. 향. 그러니까 향을 그 피우는 그냥 그런 거거든요. 향 피우는 거. 지금 뭐 약간 옛날판 방향제? 근데 이런 거 겁나 예쁘게 꾸며놓은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려시대 문화사 잘 모르겠다. 초록색이면 일단 엔간에서 맞아요. 초록색이면 우리 고려성자 배우잖아요. 고려청자. 그러니까 초록색이면 일단 맞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엔간에서 정답이니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 무조건 초록색이라 100%다 찍지 말고요. 4번. 4번은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입니다. 이것도 고려전기의 탑으로서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다가다층의 석탑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5번의 경우에는 이거 최근에 좀 한능검이 자주 되는데 뭐냐면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문 정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려 시대 때는 승려가 많이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승려들이 그냥 들고 다녔던 물병이에요. 그래서 얘도 맞는 선지기 때문에 정답은 백제 관련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7번. 가나사의 시기도 사실 오는 거 있겠는데, 자, 이 문제 나와 있는 키워드도 솔직히 예전에 그 자주 나왔던 키워드 좀 응용한 사료만 가져왔거든요. 보시면 가의 경우에는 살리타가 이첩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서를 보내가지고 황제께서 고려가 사신 저고요를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해가지고 야 니네 뭐하냐? 야 죽었잖아. 돈 갚아. 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건데 일단 이 시점쯤에는 일단 아직까는 몽골과의 대립이 발생하는 배경이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저고요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야 니네가 우리가 사신 죽여? 너 맞을래? 하면서 대몽 항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나의 경우에는 첨의부, 제국대장 공주 이런 걸 보고서 검영구 이런 까지 보고서 이미 원간섭기예요. 왜냐하면 첨의부의 경우에는 기존의 중서문화선과 상서선 합쳐가지고 격화시킨 기구고 제국대장 공주는 충렬왕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보고서 이미 원간섭기가 시작되었다. 그런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한능검에선 두 시기 사이의 역사도 사실 문제를 내면은 가의 사건을 계기로 선지 사건이 발생하든지 선지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아니면 이 가나 시기를 주고서 이 사이는 땡땡 시기야. 그런 흐름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어떤 식으로 이거 잘리냐면은 가 시점이 어떤 큰 흐름 속의 스타트 지점이고 나 시점이 엔드 지점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사이에는 뭔가 진행되고 있겠죠. 근데 제가 파악했을 때 이 문제 흐름은 뭐냐면 자 방금 제가 이 사신 저고요가 죽인 이유를 했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사신 저고요를 죽인 걸 계기로 아까 제가 언급했었죠. 대몽 항쟁이 발생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사신 저고요를 죽인 거는 대몽 항쟁이 시작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근데 나의 시점은 원간섭기이기 때문에 이미 대몽항쟁이 끝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이엔 뭐겠어요? 치고받고 겁나 맞짱 뜨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랑 연결 지을 수 있는 사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시기 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자, 1번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자, 이거의 경우에는 후삼국 시대의 그런 통일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고려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려 통일 아직 안 들었으니까 틀렸고, 최승로가 왕에게 신유 28조 올렸던 거는 고려 성종 때의 역사 사실이기 때문에 역시 이전이고, 김방글 군대가 참나에서 3개월 초를 진압하였다. 이건 사실 아까 제가 언급한 치고 뭐 받고 싸우고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사실 이때쯤에는 일단 이제 고려가 몽골과 화해를 하려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3개월 초는 이 대몽항제 마지막이죠. 진짜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던 게 3개월 초인데, 그 3개월 초가 결국 끝까지 멸망했던 게 제주도 탐라 때예요. 그러니까 이 대몽항쟁 되는 거에 끝 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례로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강강찬이 개경에 나성을 축조할 것선이었다. 자, 이거는 거의 현종 때쯤이거든요. 이게 좀 시기가 불명확한데, 어쨌든 간에 강강찬의 경우에는 그 거란의 침략 방어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란이 몽골보다 훨씬 이전이죠. 틀렸고요. 경대승이 정중부 등을 제거하고 권력 장악했다. 자, 무신여거식인데 지금 최소한 이때 시점이 나오려면은 얘가 아니라 최후쯤은 돼야 돼요. 얼추. 근데 경대승은 최후보다는 이전 집권했기 때문에 역시 얘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8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겠는데, 자, 평소에는 A인물 내다가 오랜만에 이걸 좀 비틀어가지고 B유형을 냈어가지고 조금 재밌었는데,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기본편 기출을 먹어서 조금 응용해가지고 심화편을 가져온 것 같아요. 보시면 첫 번째, 명예천령의 설치에 반발해서 요동정벌을 추진했다. 두 번째, 위화도 해군 후 정권을 장악하면서 죽임을 당해버렸다. 이성계에 의해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보고서 최영 이걸 추론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 최영과 이성계는 공통적으로 신흥 무인 세력인데, 결국 이성계가 좀 더 떡상하면서 결국 최영이 몰락하게 된 거죠.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었고, 자, 1번 홍산전투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자, 얘나 최영이나 둘 다 똑같이 왜구를 물리쳤었는데, 이성계의 경우에는 헷갈리기 쉬운 게 황산대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성계는 황제가 될 거니까 황산대첩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구별했으면 얘는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했던 거는 최무선입니다.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피했었던 건 강조고요. 의병 우종 보기를 도모하며 군사를 일으켰던 건 김보당입니다. 김보당의 난. 5번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 전방을 장악했던 건 대표적으로 최충원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9번 밑줄근 대책에 대한 탐구활동 가장 적절한 곳. 야, 이거 진짜 더럽게 안 나오다가 드디어 오랜만에 나왔어요. 포인트는 되게 쉬운데 양역의 편중됨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낼게요 하는데, 돈 없는 사람도 이거 잘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두 필의 역을 특별히 한 필로 감면했다. 균열법이에요. 그러니까 군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 게 균열법 핵심인데, 그만큼 세금을 깎았으니까 다른 데서 세금을 어떻게 보충할 거지 그걸 가져오라고 하는데, 항상 나오는 키워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겨당 2두의 결작세를 부과한다던가, 두 번째, 뭐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의 여러 잡세를 부과했다라는 흐름을 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부유한 상민에게 선무군관이란 칭호를 줘가지고 선무군관포를 부과했다. 그러니까 균열법이 알았으면 거의 이 셋 중에서 그냥 거의 99% 정답 나옵니다. 자, 1번 공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대동법이에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공납을 대신하기 위해 등장한 어용 상인입니다. 자, 2번 당백전 발행에 끼친 영향.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발행한 화폐로서 상평통보의 100배가 되는 가치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시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관련 없고. 3번 선무국 중과표를 징수 목적, 제가 언급했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토산물을 쌀, 동전 등을 납부하게 하는 원인, 역시 대동법이고. 전세를 풍요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한 거는 연분구등법, 다른 말로 뭐 공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종 때 그런 조세 개혁의 사례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0번 가기구에 대해 설명 옳은 것. 전 이 문제 볼 때마다 되게 기분 좋았던 게, 제가 뭐 계속 자랑하는 것도 좀 죄송하지만 이것도 솔직히 제 모의고사에서 거의 90% 완벽하게 적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심지어 제가 총마 계획도랑 그림을 가지고서 문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의 멘트까지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저도 시험장에서 제 문제를 보고서 출제자분이 참고하셨나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56회 기출이랑 좀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출제자도 내는 그런 포인트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사담이 길었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감찰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구는 말 그대로 감찰 기구예요. 두 번째, 감찰은 대사원을 수장하는 예관원이래요. 그러니까 이 기구의 수장은 대사원이야. 그 다음에 이 기구는 감찰 기구야. 조선시대 감찰 기구는 뭐겠어요? 사헌부예요. 내부선이 감찰 기구는 고려시대도 있고 뭐 발해도 있고 뭐 여러 국가 있을 텐데 어떻게 조선시대인 거 알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중앙정치기구는 크게 여러분들이 직책, 이칭, 그러니까 다른 용어, 그리고 역할, 이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대사원만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사원부? 그냥 이렇게 바로 달려드실 줄 알 정도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상식입니다. 자,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거는 한성부고요. 왕명출라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 있다. 자, 이건 승정원이고요. 왕에게 경서 등을 강론하는 경혈 주관했던 거는 홍문관이고요. 자, 역사서 편찬하고 사고의 보관 일을 맡았던 건 춘추관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프미아 관리에게 임명 과정에서 서경과에서 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리를 임명할 거야, 임명 안 할 거야, 도장 찍어주냐 마느냐,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게 사원부 역할입니다. 그래서 관리 임명이라던가 뭔가 여러 가지 역할에서 진짜 정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감찰 같은 걸 하는 게 사원부 역할이란 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2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자, 이 문제는 키워드가 여기 있네요. 자, 뭐 호는 정함으로 소격서 폐지 야정 썼다. 그리고 반정공신 등의 위훈 삭제 등의 개혁을 추진했다. 사실 이 인물 자체가 업적 문제로 난 건 되게 오랜만인데, 그러니까 이 인물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주인공인 조광조의 경우에는 사실 기묘사화랑 관련된 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묘사화의 원인이 여기 나와 있는 위훈 삭제랑 플러스로 현량과 실시해요. 왜 그러냐면 현량과를 실시해봐요. 당연히 조광조는 인재 추천 제도를 하는데 당연히 살인파에도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 친구들, 그러니까 훈구파 입장에서는 얘네가 마구마구 등용되니까 내 입지가 없어지네. 자, 두 번째 위훈 삭제. 중종반정의 공신을 뽑았는데 얘네들이 공이 없거나 심지어 이게 공신 아닌데 뽑힌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름을 치워야겠죠. 그럼 당연히 본인이 진짜 그 돈 벌고 있는 거 갑자기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지 밥그릇 뺏기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밥그릇 뺏기니까 얜 없애야 돼 하면서 엄청나게 모함을 시키면서 기묘사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조광조 업적 키워드기도 하지만 기묘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1번 성합지묘를 지어서 임금에게 바친 거는 이에 관련된 키워드고요. 2번 김종직의 조의 재물은 사초에 포함시킨 건 김종직입니다.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던 거는 주세붕이고요. 소학의 버급과 현량과 실시를 주장했다. 자, 이 인물은 소학, 그러니까 초등학교 도덕책급 되는 책인데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잘 떼면은 성리학의 근본을 살아난 동시와 아까 말한 인재 추천 제도를 건의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 경국전을 저술한 거는 정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재상 중심주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지금을 치면 거의 장관급 되는 인물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왕은 조금 허수아비 되고, 그때 당시에는 겁나 개혁적인 정치였죠. 당연히 이방원에 의해서 견제당했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22번 밑줄근 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역사적 평가 엇갈리는 왕. 흔히 생각나는 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볼게요. 자,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임목대비를 폐위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폐모살제예요. 폐모살제. 엄마 폐위하고 동생 죽인 거. 그치만 동시에 후금과의 관계를 악화를 피하려고 한 외교 정책. 당시에 강원립을 확연해가지고 명날 명봉산 도와주지만 후금과 직접적인 싸움은 최대한 피하면서 두 국가 사이에 긴밀한 외교 관계를 펼쳤던 중립외교를 시켰던 이 왕은 광해군입니다. 최근에 광해군이 겁나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이제 조금 시기를 다양하게 내려고 광해군을 좀 많이 내는 좀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1번 육조직계제를 처음 실시했던 거는 태종 이방원이고요. 자, 2번 학문 연구기관으로 지편전을 두었던 건 세종입니다.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고 동의보감을 가능했다. 당시 허준에게 건의해가지고 동양의학서인 동의보감을 가능했던 게 광해군 업적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역대 문물제도 정리한 동국 문헌비고를 편찬했던 건 영조 때의 역사도 사실입니다. 자, 시전상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고를 다녔던 건 정조 때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 3번 밑줄은 이 전쟁의 영향으로 가장 쏟자는 걸 물었는데, 자, 이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뭐 사료를 볼 필요가 없고, 이 제가 보기엔 솔직히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게 강화도가 하나다고 풀기엔 좀 애매하고, 국왕이 삼전도에서 항복되었다. 얘가 딱 풀었어야 돼요. 얘가 딱. 그래서 얘가 따면 솔직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삼전도의 굴욕, 삼전도의 굴욕, 삼고 구고들의 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걸 했었던 치욕을 느꼈었던 병자호란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전도의 굴욕을 여러분들이 병자호란의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두시는 게 포인트였어요. 야, 평소 같으면은 인물 키워드 되는데 이번에 조금 키워드를 좀 비튼 느낌이 있긴 합니다. 자, 1번 이완 등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네, 효종 때 우리 아빠가 지금 겁나 그 청나라에게 빌빌 굴었으니까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북벌을 추진했었죠. 실제 인질로 끌려가기도 했었으니까요. 정답 1번이고, 자, 2번 김종서가 두만강 이때 육지를 개척했던 건 세종 때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스시마 정벌했던 거 역시 세종 때 역사도 사실입니다. 이거 지금 애초에 전쟁과 관련도 없어요. 지금 강호님이 이끄는 부대가 사르 전투 참여했다. 방금 제가 언급했었던 중립외교가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당연히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저 중립외교를 어렵게 되면 이 사르 전투 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국방 문제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가 처음 설치했던 건 중종 때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 4번 가 왕의 제의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있겠는데, 자, 이 문제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답 맞추는 거는 현직 관리에게 전지를 주고 직전이었다. 그러니까 직전법을 실시한 게 누구예요? 세조를 파악하는 건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조선시대 전기의 토지 제도의 흐름을 설명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가 좀 더 설명 더 할게요. 뭐냐면, 자, 수신전이란 거는 어떤 남자 관리가 죽었어요. 그럼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부한테 지급됐던 토지는 수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받는 토지, 과부가 받는 토지. 근데 이 엄마 아빠 모두 돌아가셔가지고 소위 고아한테 지급되는 토지는 휴량전이거든요. 사실 표현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긴 하는데 옛날로 치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뭐 제가 뭐 성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남자가 관리를 거의 다 하니까 이 남자가 죽어버리면 생계를 이끌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죽었을 경우에 수진전, 휴량전 등 과전법에서는 이 두 가지의 토지를 통해 가지고 이 관리가 지금 현직을 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더라도 토지를 지급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이미 죽어버리면 전직 관리일 거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 때문에 현직 관리가 토지를 받았다는 게 이 과정법 특징인 건데, 하도 이렇게 퍼주다 보니까 토지가 모자라. 그래가지고 이 수신전과 휴량전을 아예 폐지한 게 직전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직전법의 특징을 낼 때 수신종과 휴량종이 폐지되었다 라는 맥락이 나오면 이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좀 이해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린 겁니다. 자, 1번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간경도감이 설치되었다. 정답 키워드 좀 어려운데, 세조는 좀 불교 장려해가지고 뭐 경전 간행기구인 간경도가 설치하거나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건립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음악 이론을 집대성한 악학계범이 완성된 거는 성종 때의 역사도 사실입니다. 세계지도인 호네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제작된 건 태종 때의 역사도 사실이고, 신화를 제격하기 위한 초계문 신제가 실시된 거는 정조 때의 역사도 사실입니다. 5번 삼남지방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된 거는 세종 때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69의 마지막 5번 25번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가 실수로 5번이라 했네요. 25번. 자, 우리 모둠에서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결사항전한 탕금대 전투에 대해 발표하려 합니다. 이건 그나마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있었던 이 지역 관련된 그 기출을 그냥 그대로 응용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키워드가 탕금대 전투, 그리고 김윤우의 대문왕전. 이건 뭐냐면 5차 전투인데, 당시 여기 지역 관련된 충주산성에서 몽골군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김윤우가 관모들의 그 노비문서 덧붙이면서, 자, 너희가 저 몽골군을 다 때려잡으면 너희 다 해방이야 하니까 와 하면서 사기를 엄청 끌어올려가지고 몽골군에게 승리했던 그 전투를 말한 거거든요. 그거랑 뭐 충주 다인철소 주민전투, 이건 6차 때 전투고요. 그러니까 이게 5차, 이게 6차, 그리고 뭐 칠리의 탕금대 전투, 이거 먹어서 충주 지역의 역사도 사실 고르면 됩니다. 자, 1번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건 서울에 위치한 덕수궁 석조전이에요. 자, 2번 명신종을 기리는 만동류가 건립된 거는 충북 괴산 지역에 있어요. 괴산. 3번 강주영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거는 평양 지역의 역사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에서 좀 이런 걸 줬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키워드만 가져왔어요. 자, 4번 고구려비가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었다. 쉽게 말하면 충주 고구려비, 좀 옛날식 용어로 말하면은 중원 고구려비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비석은 크게 뭐 지방 고구려비, 이건 몰라도 될 것 같고, 광개토대왕 눈비랑 여기 충주 고구려겠는데, 나머지는 지금 다 중국 땅에 있고 얘만 지금 충주 지역에 있다. 그걸 좀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 박지역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켰던 거는 부산 지역 역사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